안녕하세요. 나슈겜입니다. 2018년 12월 22일 목요일 매수매도 약하로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른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만약에 뭐 단타를 치러 들어가셨거나 뭐 이러면 물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장 추세가 어떠냐면은 그 약간 순환 매식으로다가 돌기는 하는데 쫙 올려놓고 꼬리 달고 내리고 쫙 올려놓고 꼬리 달고 내리고 계속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거 따라잡아갖고 수익 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시장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량주들 상승하기 전에 항상 있었던 일인데 우량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은 다 내리고 있고 우량주들은 그냥 막 조금씩은 내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량주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렸을 때는 대차를 상환하고 올랐을 때는 대차를 갖다 조금 늘리기는 하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환하는 게 더 많고 현재 우리 국내 순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2738억 같은 경우 이렇게 순매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차익 매수 같은 경우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급에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들어오는 것들에 이제 개인들이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코스닥 종목인 위주가 많아요. 여기 보면 코스닥 지금 개인이 많이 샀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치고 빠지고 계속 순환매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물리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이 생기죠. 이쪽에 물리고 저쪽에 물리고 이 종목에 물리고 저 종목에 물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단타로다가 조금 들어간다고 들어갔던 것들을 물리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올라와서 이제 수익권으로 오면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우량주 종목 중으로다가는 조금씩은 넣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음봉 매수가 아닌 양봉 매수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같은 매수하는 방식은 양봉 매수해가지고 저도 단타를 치러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저점에서 잡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잡을까 내일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잡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 장 끝날 때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대로 간다 그러면 약간 올라서 시작할 확률이 있고요. 국내 야간 지수가 야간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올랐죠. 이렇게 야간 선물 같은 경우도 약간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 0.4% 지금 우리가 빠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계속 싸우는 구간이다 보니까 어디로다가 간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금투 같은 경우는 지금 2100 있는 데를 계속 무너뜨렸던 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가 2100에 오면 금투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매도를 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투가 계속 매수를 하면서 2100까지 다시 끌어올려서 조금 더 위까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일단은 금투가 어차피 차익 거래를 많이 하는 주체인데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쪽으로다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2100까지도 어쨌든 충분히 끌어올리고 그 위에서 매도세를 갖다가 뭐 강하게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더 끌어올리려고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일단은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 약간 매도세를 갖다가 취한 거죠. 매도세를 취하기는 했는데 선물 쪽에서는 어쨌든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무작정 팔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수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매도한다기보다는 공매도 상환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미국 금리가 어제 오르기는 했는데 그 여파에 비해서 이제 미국장에 비해서 국내장 같은 경우는 충격이 조금 덜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충격이 덜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미국장이 또 무너지면은 국내 증시도 결국에는 따라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원화가 강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1130원대를 갖다가 그래도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게 지켜주더라도 내려가든가 이래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다 보면은 결국에는 또 깨져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가는 또 바닥으로 꽂힐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환율 같은 경우는 그래도 1130원대는 어느 정도 지켜줘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 끝날 때만 해도 지금 1127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 시간으로다가 보면은 1122.79원이라서 더 내렸습니다. 그러면 내일 장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그것보다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금이 안 떨어져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증가를 하는 바람에 금 쪽으로는 계속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장이 애매하거든요. 원래는 금이 내려가면 주가가 오르고 이러는데 지금은 다들 어디로 이게 향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안전자산 쪽에도 투자를 해서 지금 금 쪽도 오르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50달러가 안 깨질 줄 알았는데 계속 50불이 깨지는 바람에 지금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지금
장 끝날 때만 해도 지금 48.17이라고 돼 있는데 금값 같은 경우 지금 46.63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46.63까지 내려와서 이제 40달러 지지를 보여줄 것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유가가 낮아지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유가가 낮아지는 건 우리가 뭐 기름 산유국도 아니고 기름을 수출해서 돈을 버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름을 우리는 소비하는 국가지 기름을 갖다가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지는 거는 우리 경제에 뭐 그렇게 악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 경제가 불안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도 같이 이제 내려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이 필반도체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필반도체 같은 경우 어제 좀 많이 빠지는 바람에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은 좀 힘을 못 썼죠. 근데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걸로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올라올 때는 또 그만큼 내려간 만큼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일단 순환매의 장세가 어느 정도 돌고 나면은 우량주 쪽에도 조금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들이 어쨌든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산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로다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오늘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속 이 라인은 지지해주고 있죠.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아래쪽에서 노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노는 게 더 좋은데 아래보다는 그래도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조금 더 세 보인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라인을 갖다가 여기까지 내려와 주진 않죠. 파란색 라인까지는 내려와 주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내려오다 보면 이게 점점 낮아집니다. 근데 제가 2046이라 그랬었는데 지금 아래 라인이 조금 무너지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45 정도까지 46 정도까지 보면 되는데 수치상으로는 오늘도 2046 근처까지 왔어요. 저가 2047.52 근데 2046은 어쨌든 안 무너졌죠. 이게 종가상으로다가 여기에 시가부근 2046.61을 무너뜨려주지 않는 게 우리 장에 안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서가 매수 타점이 나와요. 오늘 같은 경우도 2047 정도 나왔을 때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거기서 잡았다 그러면 손해가 나지는 않는 구간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베팅도 했었고 좀 초반에 조금 성급하게 잡는 바람에 약간 뭐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고압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은 잡으려고 하면은 요 라인 부분이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내일 또 올 수도 있는데 글쎄요. 일단은 이 아래쪽으로다가 한번 갔을 때는 종가상에 무너지지 않나 그러면 이 아래 라인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조금 유리한 구간인 건 맞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의 흐름이 나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아래 구간, 이 파란색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를 잡아도 크게 손해날 일은 없어요. 어떤 종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단, 잡지 말아야 될 종목은 이미 지수에 비해서 막 빵 뜬 종목들 있죠. 이런 거는 잡으시면 조금 위험해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다 지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개별주라 그래도 그 지수가 올라갈 때는 개별주들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잡을 때는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종목. 그랬을 때 그런 종목들이 이 아래 라인에서 형성이 될 때, 이 아래 라인쯤에서 이제 장중에 이 아래 라인, 종가가 여기로 끝나는 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종가가 지금 이 아래 라인으로 해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더 하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아래 라인에서 지금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은 더 하락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코스피가 빠지면 어차피 코스닥도 빠지고요.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은 어차피 따라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매물 때 건드려줘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얘네들이 여기를 이 라인을 그냥 아예 안 가고 있는데 글쎄요. 연말까지는 한번 건드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꾸 뭐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폭도 점점 좁아지다 보니까 이게 가면은 어느 쪽으로든 좀 크게 한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려가지고 좋다고 해야 될지 지금 말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박스권을 갖다가 아예 지금 보면 좁게 만들어놨죠. 여기 아래는 요 구간이고 상단은 지금 이 구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래 박스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래 구간에서 자꾸 아래를 부딪히면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는 거고요. 위로다가 그래도 한 번쯤 쳐줘야 돼요. 이렇게 쳐주고 또 쳐주고 해야 그렇게 해야지 결국에는 뚫어줄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없어요. 일단은 미국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이라면 내년에 2회 정도를 갖다가 이제 3회를 갖다가 인상을 한다 그랬다가 2회를 인상한다고 말을 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가 조금 더 침체되고 유가가 낮아진다고 하면 아마도 그 발언도 약간은 이제는 안 올리는 방향 쪽으로 1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후년 정도가 되면은 뭐 더 뺀다고도 하는데, 이게 일단은 긍정적인, 항상 부정적인 뉴스만 나오다가 어느 정도 이게 악재, 우리가 생각하는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어쨌든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소가 됐다고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악재가 있다면 이제 브렉시트 문제가 또 남아 있고, 다음 달에 이제 뭐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원달러 환율에서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는 지금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좋지만 않아요. 근데 전 세계 증시가 내려가면 국내 증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선 조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뭐 삽질을 하진 않았어요. 제대로 매수를 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신규 매수한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최근에 신규 매수를 안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신규 매수를 했습니다. 인트론 바이오하고 동아치질, 여기 아래쪽에 노란색 글씨 지나가는데 보면 아마 오늘 날짜에 제가 그 12월 20일 해가지고 관심 종목 해가지고 인트론 바이오라고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시작하고 조금 이따 잡을까 그냥 잡을까 했는데, 그냥 시가에 물량이 없어갖고 시가에 그냥 잡아버려야지 하고서 시가에 잡아봤더니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와서 수익이 지금 1%밖에 안 되네요. 원래는 조금 더 올라갔었는데 한 3%인가, 이게 몇 %까지 올라갔었죠?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아까는, 아까 전에 제가 매수했을 때 4% 정도까지는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4%라고 해서 팔지는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4% 정도에서 팔아도 되는데, 글쎄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일단 안 팔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4%에 팔 것 같으면 밑으로 견디는 게 있기 때문에 4%는 잘 안 팝니다. 한 10% 정도 나와야 저는 매도하는 편이고, 차라리 물려서 차라리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동아지질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올라가는 걸 따라서 잡았죠. 따라서 잡다 보니까 지금 3.51%로 마감했는데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 마이너스인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내일도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던 거고요. 항상 매수할 때는 오늘을 보고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올라가서 10% 이상 올라가주면 매도를 해요, 바로. 만약 오늘 샀는데 10%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부터 매도를 하고, 뭐 분할 매도 하다가도 내려오면 그냥 다 던져버리기도 하는데, 일단은 오늘을 보고 매수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면 좋고, 아니면은 내일도 올라갈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내려와도 그냥 견디는 그런 편이고요. 그리고 SCI 평가정보, 지난번에 상한가에 매도했던 종목 오늘도 또 올라서 매도만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데, 일단은 제가 이거는 마이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권에 오면은 팔려고 지금 매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수익권에 안 온다 그래도 이제 비중을 줄여놓는 방식으로다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지난주인가 매수했었죠. 지난주 노란 글씨에서 아마 지나갔을 것 같은데, 이 아래 관심 종목에다가 제가 넣어놨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날짜가 이게 월화수목 금까지만 적어놓고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이거 지우고선 다시 바꿔놓기 때문에 그때쯤에 매수한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12월 한 일주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 정도에 매수를 해놨었는데 좀 내려오다가 오늘 수익권으로 와서 일단은 매도를, 분할 매도를 해놨습니다. 분할 매도를 해놓은 상태고, 내려와서 다시 마이너스가 되기는 했는데 이제는 약 손실권이기 때문에 위에서 수익 내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더 가지고 가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빨리빨리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제가 지금 요거 위치들을 바꿨어요. 요 검색식들, 실시간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위치들을 갖다가 바꿨어요. 근데 제목은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제목 보시면 아실 거예요. 원래는 요 1번에 있던 반등 확인 구간이 요게 4번에 있던 거였는데, 4번을 제가 아예 바꿨습니다. 요게 상승 반전 해가지고 종배 가능한 걸로 해가지고 종가 베팅까지도 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보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보고 동아지지를 잡았던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남아 있다는 얘기는 종가 베팅 해도 뭐 크게 나쁘진 않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왔을 때 잡아서 수익 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 나와갖고 바로 사서 수익 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된다고 해도 여기에 남아 있다고 하면 종가 베팅으로다가 차후에도 확인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가능성을 갖다가 만족한 조건들의 그 2000개 종목 중에 나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그래도 조건을 나름대로 이제
좀 까칠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장을 보면서 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 수치들을 조금씩은 바꿔요.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배제해야 될 건 제가 물리기도 하고 수익 내기도 하지만 물린 종목들이랑 수익 낸 종목을 갖다가 비교를 해서 물린 종목들이 나오면 그 종목을 분석을 해서 그 종목에 맞는 조건을 갖다가 또 배제를 시켜서 또 빼버리고 지금 상승 추세 매매 같은 경우도 이거는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잘 보고 잡으셔야 돼요. 여기에도 나와 있죠. 동화 지질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타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한 뭐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여기서 매수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항상 여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저 때문에 만든 거예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요걸 가지고선 그 매도할 때 쓰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종목이 많아서 못 보고 그러더라도 여기에 다 나와요. 제가 매도할 만한 종목들이 있으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매도 신호 발생이 나오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다가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갈 건지를 이제 이걸 보고선 판단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수익권인데 여기에 나왔다 그러면 뭐 분할 매도라도 한번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 많이 갑니다. 상한가 하는 종목들 다 여기 거쳐서 가요. 여기 안 거쳐가는 종목은 없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는 일단 매수만 안 한다고 해도 크게 물리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여기에 나오면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혹시나도 보시는 분들이 어차피 본인이 선택하시는 건데 여기 있는 종목으로다가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특히나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여기 5번 검색식에 나오는 거는 매수 안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일단은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살라고 했는데 여기 나왔다. 매도 신호 발생에 나왔다. 그럼 매수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지나고 봐도 나을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을 갖다가 매도는 하되 매수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매도는 안 해도 돼요.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매도는 안 해도 되는데 최소한 매수만 안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장을 바라볼 때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팁을 드리자면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 보면 여기 이런 데 안 나온다 그래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렇게 계속 1, 2, 3, 4, 5, 1위부터 10위까지 해가지고 현재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키움증권을 제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검색식 키움증권이다 보니까 키움증권으로다가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키움증권에서 어쨌든 검색이 많이 되는 종목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바뀌기는 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선 참고를 하시는데 여기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내려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올라간 종목은 내려갈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가는 종목은 더 내려갈 수 있지만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게 정답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정답은 없는데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 보면 내가 매수 타점만 잘 잡아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최소한 손실은 안 본다라는 거죠. 단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게 문제예요.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이 조금 길게는 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요번에 내려간 폭이 좀 길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 번에 전부 다 수익으로 바꿔갖고 뭐 하려고 안 해요. 여러분들 뭐 어떤 분들 보면은 이게 거의 막 고점에 있는 것들이 좀 아난티라든지 지금 이게 테마주 그 대선 테마주들 중에 보면은 완전 고점에서 놀고 있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스캘핑 한다고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수익 구간에 나오니까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차라리 그걸 하실 거면 저 같으면 차라리 선물하고 합니다. 선물은 위로도 베팅할 수 있고 아래로도 베팅할 수 있잖아요. 한 계약만 가지고 하셔도 제가 지금 요즘에 계속 선물을 하고 있거든요. 선물 같은 경우 제가 초보기는 한데 제가 이제 주식은 그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해서 지금 제가 6일 정도를 갖다 거래를 했는데 6일 동안 손실은 한 번도 안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난 건 아니에요. 지금 한 600달러 정도 수익이 났는데 그 600달러로 해봤자 하루로 따지면 10만원 벌이밖에 안 돼요. 10만원 벌이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제 한 계약만 가지고 갑니다. 한 계약만 가지고 가는데 스캘핑 할 거면 그걸로 하니까 훨씬 좋아요. 지금 주식 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위로 올렸다가 꼬리 달고 빼고 꼬리 달고 빼는데 이거는 방법이 손절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려갈 것 같으면은 선물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베팅해버리면 내려가도 먹고 올라갈 것 같으면 상방으로 베팅하면 상방으로도 먹고 그래서 잠깐 해서 몇 틱만 먹어도 그게 이제 틱당 거의 이제 한 계약만 해더라도 물론 보증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만 해가지고 저는 5일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5일 갖고 해도 뭐 몇 틱만 먹어도 하루에 10만원 그냥 벌고선 그냥 정리하면 돼요. 그걸 욕심내고서 100만원 벌겠다고 하다 보면 물려서 뭐 몇십만원 손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구간에서 수익 구간이 오면 그냥
정리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00 정도씩은 그냥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욕심을 안 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딱 기술적 분석을 해가지고 보이는 것만 해서 위로. 그러니까 재미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은 사실 스캘핑은 잘 안 해요. 그렇다고 제가 예전에 스캘핑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단타 종목을 정말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항상 분리했던 거는 주식은 올라야만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 내리는 게 보이는데 이거를 갖다가 끊어내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선물을 하세요. 선물 여러 계약 하지 마시고 한 계약 정도만 해서, 제 아시는 분들도 모의 투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신다고 하는데, 제가 모의 투자 계정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몰라서, 근데 모의 투자로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재미삼아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선 잠깐 해서 수익 내는 습관 들이면, 이렇게 주식 가지고 단타 치는 것보다는, 주식은 이게 테마가 돌고 나면 또 내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 크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은 계약으로다가 해서 선물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상방이든 하방이든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선물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단타 하실 분은 계속 단타 하시고요. 스윙 하실 분은 스윙 하시고, 제 방송 꾸준히 봐주시고요. 선물 갖다 제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